승리를 향한 아름다운 비행의 순간. 이온리 요넥스. 혼합복식에서는 크리어, 단식에서는 하이 크리어를 주로 쓰지만 복식에서는 일반적인 크리어나 아니면 드리븐 크리어를 많이 쓰는데, 특히 혼합복식에서는 드리븐 크리어의 위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이 포메이션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포메이션은 여자 파트너 앞에, 남자 파트너 뒤에, 이렇게 이 포메이션은 늘 이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포메이션의 가장 큰 장점은 서로가, 여자 파트너가 앞에서 전위 쪽을 맡아주고 남자 파트너는 후위 쪽에서 뒤로 날아오는 공들을 다 맡아주는데, 이런 경우 앞쪽 뒤쪽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움직이면서 경기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이 떴을 때 상대의 어떤 공격, 예를 들어 스매싱 같은 경우가 양 사이드로 완전히 빠지는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남자 파트너는 뒤쪽에 있기 때문에 웬만한 그 스매시, 상당히 강한 스매시라 해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거죠. 그 남자 파트너의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공격, 공이 떴을 때 상대 선수가 스매시 했을 때의 그런 부담감보다는 차라리 크리어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스매시는 세기 때문에 받기가 힘들지만 혼합복식에서의 크리어는 좌우로 공략할 수 있는 중요한 타법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면 크리어를 백핸드 쪽으로 이렇게 공을 보냈다, 이렇게 이쪽으로 크리어를 했다고 그랬을 때 비는 쪽이 어디냐면 여자 파트너는 앞에 있고 남자 파트너가 그 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반대쪽이 이게 비게 돼 있거든요. 이 반대쪽에 대한 부분을 또 처리하러 가기 위해서 또 간다 그러면 또 어디가 비냐면 또 반대쪽이 비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어 싸움, 스매시가 아닌 크리어로 상대의 구석구석을 노린다 그러면 틀림없이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째서부터는 그 공에 있어, 그 공 속도나 거리에 있어서 밀리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밀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후위 쪽으로 공이 왔을 때 스매시를 많이 하기보다는 서로 간의 혼합복식에서 남자 파트너가 뒤쪽으로 가 있는 상황, 그리고 구석구석 내가 공을 보낼 수 있는 크리어가 상당히 좋다라고 했을 때는 차라리 공이 떴을 때 첫 번째 타법으로 스매시보다는 드리븐 크리어로서 공략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시범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운데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 자, 공이 이쪽으로 한 번 올 거예요. 자, 줘보세요. 여기서 공을 크리어해서 딱 쳤어요. 크리어로서 치게 되면 이쪽 공간이 비기 때문에 상대가 상대 팀에서도 조금 크리어에 대한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 제가 직선으로 보냈다 그러면 대각선으로 크리어를 보낼 거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움직이죠. 와서 또 크리어를 했다. 그러면 또 반대쪽이 또 비는 거예요. 크리어가 아니라 스매시를 했다 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을 치고 또 가서 공을 친다라고 했을 때는 공 속도나 거리에 따라서는 한쪽으로 밀리기 때문에 다음 상황, 세 번이나 네 번째, 혹은 길어야 다섯 번째는 스매시나 아니면 크리어로서도 득점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후위 쪽으로 공이 왔을 때 어차피 여자 파트너 앞에 있고 남자 파트너가 뒤에서 좌우로 움직인다 그러면 늘 공간이 한쪽이 비기 때문에 드리븐 크리어로서 공략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선생님의 시범을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혼합복식에서 크리어를 실전에서 쓴다 그러면 이런 상황으로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시범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클리어를 잘했지만 클리어에서 조금씩 밀리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는 지금처럼 가려고 해도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클리어 치죠. 치고 밀리면 백핸드 여유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백핸드로 쳤을 텐데 여유가 없다라고 그러면 이미 가운데 왔을 때 공이 지나가고도 남을 정도로 밀려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복식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혼합복식이 아니라 복식이라고 그러면 사실 후위 쪽에 떴을 때 이걸 클리어로 상대 선수가 클리어로 보낼 게 아니고 공격을 할 텐데 공격을 할 때 우리의 위치는 좌우로 퍼지는 위치가 될 텐데 혼합복식이라 여자 파트너가 앞에 있고 남자 파트너가 뒤에 있는 상황에서 한쪽으로 공을 치러 나온다 그러면 반대쪽이 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클리어에 대한 그 활용도가 스매시보다도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클리어는 상대를 한쪽으로 몰고 또 몰았던 상대를 또 반대쪽으로 또 몰아서 최종적으로는 상대의 이게 흐름, 움직임의 흐름을 깨는 그런 타법으로 활용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공을 보낼 때 조금 더 클리어로서 드리븐 클리어로서 조금 더 빠르고 예리하게 공을 보낸다 그러면 굳이 스매시를 안 해도 충분히 득점으로 연결을 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밀리는 상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클리어하고 또 클리어하죠. 그리고 밀리면 이렇게 미처 쫓아가기도 전에 공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합복식 기본 전략으로 기본 전술로서 클리어를 활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연하게 센터라인 근처로 갈 수 있는 이런 클리어는 활용도가 떨어지고 최소한 단식선이나 사이드라인 근처로 갈 수 있는 그런 클리어로서 활용한다 그러면 파트너 상대 선수가 이 정도 움직였다 그러면 그만큼 반대 공간은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대로 반대쪽에 있는 사이드라인 쪽으로 한 번만 더 드리븐 클리어로서 활용을 한다 그러면 그 다음 상황의 반대쪽은 공간으로서 상당히 큰 공간이 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쉽게 클리어가 아닌 뭐 드롭이나 반스매시나 아니면 약간의 강한 빠른 공으로 공략을 해도 충분히 득점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혼합복식에서는 클리어의 활용도가 일반 복식처럼 스매시만큼의 그런 위력이 있기 때문에 혼합복식에서 남자 파트너 입장에서는 클리어에 대한 어떤 타법의 기술도 보완을 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